안녕하세요. 시곡구 순례길 14일차가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식당으로 내려왔는데요. 이야, 여기 정말 호텔 오래됐네요. 리모델링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죠. 조식을 후다닥 먹고 출발하는데 맙소사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다행히 세찬 비가 아니라서 일단 우비를 입고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68번하고 69번 절이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1번 절에는 수령이 1000년이 넘는 나무들이 정말 많던데 볼 때마다 감탄하게 됩니다. 다음 절로 출발하는데 다행히 비가 뚝 그쳤습니다. 달리던 중 순례객들을 위한 휴게소가 보였습니다. 뻥튀기가 놓여있네요. 반가운 마음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배려가 순례길의 피로를 싹 날려주는 것 같아요. 드디어 71번 절에 도착. 그런데 여기 계단 실화인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하지만 전 산길보다는 계단이 훨씬 걷기 편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괜찮아요 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좀 힘들었어요. 뭔 개소리야! 다행히 근처에 72번 절이 있었고 오는 대체로 절들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이동하기 수월했습니다. 시 73번 절로 올라가는데 이곳은 예전에 소개했던 홍법대서상이 많이 보이네요. 다들 본당 입구에서 초와 향을 켜시던데 저는 살짝 생략했습니다. 75번 절에 도착했는데 이야, 여기 시곡구 전체에서 가장 큰 절 같아요.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큰 절이 있을까 싶어서 잠시 생각해 봤는데 통도사 정도가 될까요? 여기가 바로 홍법대사가 태어났던 곳이라고 하네요. 상점가와 마을도 연결되어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아침 살짝 비가 왔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달리기에 좋은 날씨네요. 사실 시곡구 순례길을 준비하면서 조사해보니까 일반 자전거로 21일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미니벨로를 탈 예정이라 좀 더 여유롭게 25일을 잡았었네요. 며칠 전 예상치 못하게 비가 왔고 그리고 컨디션까지 너무 안 좋아서 이대로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냥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저는 빼놓지 말고 완성을 하자는 마음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 이 속도라면 며칠 안에 순례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전체적으로 한 달 정도 생각을 하고 일본에 왔으니 만약에 순례가 일찍 끝나면 어차피 일본에 또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한 달 꽉 채워서 일본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빵을 먹다 보니 지겨워진 빵 덕분에 이런 생각까지 나더라고요. 여기 시골도 좋지만 이번 기회에 제가 졸업한 대학교 근처인 나고야를 비롯해서 오사카, 도쿄 같은 대도시에 들려서 다른 것도 좀 먹으면서 도시를 구경하고 싶어졌습니다. 가능하겠죠? 오늘도 이동하기 쉬운 절들이 모여 있어서 많은 절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30년 전 일본 시곡구 88개 절 순례길을 도전했다가 아쉽게도 17번 절에서 포기했지만 그때 느낀 건 일본의 이런 순례 코스가 참 부럽다는 거였어요. 한국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찾아보니 있긴 있더라고요. 코스는 아니고 무슨 성지순례라는 식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졸업 후 제일 큰 바람 중 하나가 한국에도 시곡구 순례길 같은 코스를 만들자였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한국의 해안을 중심으로 시곡구 88개 절처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차를 타고 전국 일주를 2번이나 했죠. 그런데 결국 한국에는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달간 조계종 근처의 고시원에 생활하며 조계종 관계자들하고 상의도 해본 적도 있고 그렇게 10년 넘게 많은 노력을 했던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시곡구 순례길은 걸어서 1200km 정도로 45일 정도 걸리고 유명한 프랑스 산티아고 순례길은 800km 정도예요. 그런데 한국을 돌아보니 무려 3300km나 되더라고요. 100일 이상 걸어야 되는 거리죠. 이렇게 단위가 커지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어려웠던 점은 절은 많지만 일본처럼 통합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포기를 했어요. 오늘부터 이틀 정도면 드디어 순례 코스가 끝날 것 같아요. 30년 전에 도전했다 실패한 시곡구 순례길이 늘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가야지 하다가 드디어 큰 숙제를 하나 끝냈습니다. 더 나이 들면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아 환갑되기 전에 가자 싶어서 올해 출발했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무리돼가는 지금 솔직한 심적으로는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 술래길도 깨끗이 포기했으니 제주도로 돌아가면 열심히 제주도 일주나 하자 하고 마음 먹었습니다. 물론 산티아고 술래길은 갈 생각이 전혀 없고요. 이번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100번 넘게 순례한 사람도 있다는데 저는 한국 절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다닌 것 같고 이제 순례 코스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고생했다고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네요. 이번에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게 다녀서 그냥 어디 한 달살이 정도의 여행은 가면 갔지 이런 식으로 고생하는 여행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크루즈 타고 세계 일주나 할까 하고 꿈을 꾸어봅니다. 얘기가 돌아와서 요즘 방 찾기가 어려웠는데 다행히 민박집 하나 잡았어요. 4,200엔의 넓은 방을 잘 골랐습니다. 시설도 깨끗하더라고요. 오늘도 배가 너무 고파서 잔뜩 샀어요. 내일 아침에 먹을 빵도 미리 사놓고. 하지만 이 많은 걸 다 먹지 못하고 컵라면은 다음날 하루 종일 들고 다녔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오늘 대부분이 절이 시내와 가까워서 68번부터 79번 절까지 정말 많은 곳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